안녕하세요. 산책길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가장 행복해야 할 황혼기에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 한 남자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30년간 가장으로서 헌신했다고 자부했던 남자 이재민. 그는 명예퇴직 후 찾아온 고독과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착각하며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헌신적인 아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평생 모은 퇴직금 1억 6천만 원까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자유를 찾아 나선 그의 앞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30년 결혼을 버리고 파멸을 선택한 남자 이재민 씨의 이야기를 함께 추적해 보시겠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의 먼지 위에서 힘없이 부서집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평일 오후, 재민 씨의 집은 고요를 넘어 텅 빈 거대한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그의 자부심은 명예퇴직이라는 단어와 함께 쓸모없는 존재라는 낙인으로 변질되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켰던 TV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명세서 위에 놓인 신문은 일주일 내내 같은 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민은 10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그는 마치 우주미아가 된 우주인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나는 대체 누구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늘 답을 찾지 못하고 낡은 집의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족의 울타리가 실은 자신의 존재감을 질식시키는 감옥이었다는 파괴적인 착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 고독과 허무로부터 탈출해야만 한다는 강박이 그의 심장을 쥐어뜯는 듯 했습니다. 재민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3시 17분.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내면은 영하 40도의 겨울 황무지처럼 싸늘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그에게는 조롱과 심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정글에서 버려진 늙은 맹수처럼 갈 길을 잃고 숨죽인 채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재민 씨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낯선데. 벌써 퇴직한 티 내면 안 되지. 자네 아직 팔팔하잖아. 아직 해가 중천이야. 옛 동료 정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재민 옆에 앉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집에만 박혀 있으면 안 돼. 사람은 움직여야 활력이 생기는 법이야.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 자네, 지금 우울증 초기 증세야. 재민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똑같더라고.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멈춘 것 같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가 챙겨주는 밥도 돌덩이 같아 목에 넘어가지 않아. 우진은 재민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럼 우리 등산 모임 한번 나와봐. 매주 토요일마다 산 올라가는데 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밥 먹고 그래. 자네도 좀 웃고 살아야지. 삶이 바뀌어야 돼. 자네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지. 체력이 없다고 사양하는 재민에게 우진은 단호했습니다. 에이, 그냥 가볍게 걷는 거야. 맑은 공기만 마셔도 좋아. 일단 한 번만 나와봐. 강제로라도 나와야 해. 안 그러면 자네 정말 큰일 나. 그날 우진이 보내준 채팅방에 들어간 것이 새로운 삶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유럽 여행 사진, 고급 와인 파티 사진들, 그리고 자유롭게 웃는 중년 남녀들의 사진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자유, 열정,
그리고 인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라고 착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민이 새 운동화 끈을 묶을 때 아내 오정아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마치 30년간 변하지 않는 일상의 톱니바퀴처럼 보였습니다. 어디가? 나랑 같이 시장이라도 보러 가면 안 돼? 아니면 오랜만에 딸네 집이나 가자. 다 같이 점심 먹자. 정아가 프라이팬을 들고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산 좀 다녀올게. 우진이랑. 요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운동 삼아. 나도 좀 활력이 필요해. 당신은 집에서 쉬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한 활기가 섞여 있었고 왠지 모를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아는 30년간 그의 모든 습관을 꿰뚫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등산화가 어딨는지도 모르잖아. 갑자기 무슨 산을 가? 무릎 다치지 않게 조심해. 점심은 꼭 먹고 와. 이상하게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네. 당신 눈빛이 낯설어. 재민은 그녀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구속처럼 느껴져 짜증을 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애도 아니고. 그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정아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직감과 배신감에 대한 예감,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북한산 입구.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 무리의 중심에 밝은 분홍색 바람막이를 입은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는 듯 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까 출발 전에 인증샷 찍어요. 이 행복한 순간을 우리의 기록으로 남겨야죠. 모두 활짝 웃으세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그녀가 재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이에요. 오늘 처음 오셨죠? 제가 이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재민 선생님은 표정이 너무 진지하시네. 저를 보면서 웃으세요. 나이 들수록 웃어야 복이 온대요. 재민은 낯선 떨림을 느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저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윤희는 그의 손을 가볍게 흔들고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우리 모임은 힐링이 목적이니까요. 경쟁은 회사에서 끝내야죠. 재민 선생님은 저와 짝꿍에서 올라가요. 제가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산길을 오르는 내내 윤희는 재민 옆에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내용은 재민이 평생 접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 다녀왔는데 거긴 정말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고전과 현대의 만남. 선생님도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1년에 해외여행을 4번은 가요. 그녀는 해외여행, 미술사 강좌, 고가 와인 클래스 등 재민의 삶에는 없었던 문화자본과 자유, 지적인 허영의 세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재민이 평생 짊어져온 책임감이라는 낡은 짐을 내려놓으라고 속삭이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과 같았습니다. 재민은 뒤에서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텅 빈 마음에 그녀는 강렬하고 위험한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구원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저런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왜 나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저런 문화를 포기해야 했지? 위험한 자기 합리화와 함께 아내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올라 쉬는 시간, 윤희는 재민 옆에 앉아 정성껏 포장된 수제 김밥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하나 드세요. 제가 아침에 직접 싼 거예요. 저는 식재료 하나도 최고급만 써요. 저에게 요리란 곧 예술이거든요. 재민 선생님은 아내분께서 항상 김밥 싸주셨죠.
저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참 부러워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고 있어요. 재민은 그녀의 눈빛에 묘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풍요로웠던가? 아니, 지루하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참기름 향과 낯선 여인의 정성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짜릿한 설렘과 금지된 친밀감이었습니다. 뒤풀이 자리에서도 윤희는 계속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는 듯한 착각. 그는 윤희를 통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민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며칠 전 새로 산 고가의 셔츠를 입어보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낯선 활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오늘도 우진이랑 등산 간다. 나도 좀 활력이 필요해. 신경 쓰지 마.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아의 침묵은 묵직한 얼음덩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재민의 외출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재민은 윤희와 시내의 최고급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갤러리 카페를 주로 찾았습니다. 재민은 스스로에게 이것은 단순한 교류야. 지적인 교감이야. 불륜이 아니야. 라고 위험천만한 자기 합리화를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평일 만남이 자주 생겼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민 선생님, 혹시 투자 같은 거 관심 있으세요? 그냥 소소한 용돈벌이 말고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요. 저에게는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는 아무에게나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분이시니까. 재민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윤희는 태블릿을 꺼내 화려한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요즘 문화 콘텐츠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갤러리와 카페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초기 투자자 몇 분만 더 모으면 곧 시작할 수 있어요. 수익률은 연 30%를 보장합니다. 명의는 선생님 이름으로 해드릴게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선생님은 더 이상 아내분에게 얽매여 살지 않아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퇴직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투자하면 나는 다시 회사에서처럼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어. 이 지겨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아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후 재민은 은행을 찾아가 윤희가 알려준 계좌로 퇴직금 중 일부인 8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샀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머릿속은 성공과 윤희, 그리고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정아는 식탁을 닦다가 놓여있던 카드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낯선 카페 이름, 고급 레스토랑 결제 내역, 그리고 현금 인출 내역의 급격한 증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30년을 바쳤는데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는 과정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구나. 이젠 돈까지 빼돌리는구나. 그녀는 배신감 대신 차가운 분노와 단호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정아는 명세서를 천천히 접었어요. 그리고 서재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내 명세서를 넣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장남 이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아빠 통장 거래 내역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1년치만 뽑아줄 수 있니? 아빠 몰래. 엄마가 부탁할게.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한 일이야. 우리는 이제 아빠 없이 살 준비를 해야 해. 현수는 엄마의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네, 엄마.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조언도 구해볼게요. 엄마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엄마를 믿고 자료만 완벽하게 준비해줘. 내 아빠는 지금 길을 잃었어. 하지만 엄마는 길을 찾을 거야. 다음 날부터 정아는 우편함을 확인할 때마다 서류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현수가 보내준 은행 명세서, 카드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씩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그녀는 재민과 강윤희가 만난 날짜와 시간, 장소를 모두 추정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 이체 내역을 빨간 펜으로 강조했습니다. 분노나 눈물 대신 차갑고 냉철한 이혼 및 독립 준비 작업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재산 분할과 새로운 삶으로의 독립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자 재민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아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 정아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얘기해. 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아주 많아. 숨기지 마. 우리 이혼합시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용기를 냈습니다. 정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유가 뭐야? 새로운 여자라도 생겼니? 아니면 퇴직금 가지고 투자라도 했니? 그래서 돈 다 날렸니? 정아가 소파 맞은편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의 심판 같았습니다. 재민은 정아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당신과의 삶은 나에게 감옥 같았어. 더 이상은 숨 쉬고 싶어? 나는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당신이 이해 못하는 나의 세상이 생겼다고. 나는 이제 자유롭고 싶어. 정아는 비웃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정아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민 앞 탁자에 서류철을 탁 소리내어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정리하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당신의 그 자유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모든 것은 법대로. 공평하게. 당신의 불륜 증거와 투자 내역 모두 여기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 정아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은 재민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재민은 탁자 위 서류철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심지어 만난 시간과 장소, 그 장소에서의 머문 시간까지 CCTV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하여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희에게 이체한 8천만 원 거래 내역과 현수에게 이체를 부탁한 문자 기록까지 모든 것이 냉혹한 증거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는 30년간 아내에게 감춰왔던 모든 것이 그녀의 침묵 속에서 완벽하게 기록되고 추적당했다는 사실에 영혼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정아는 현수와 보람이 마련해준 전셋집으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재민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나를 버리는 거야?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재민은 그녀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녀가 자신에게 의존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점심때쯤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남 이현수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당장 집에 있어요. 어디 가지 마세요. 저 할 말 있어요.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현수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경멸과 단절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재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30년 결혼 생활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아버지가 말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자유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가족의 파멸이에요. 아버지가 찾은 그 사랑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네 엄마는 날 숨 막히게 했어. 나는 더 이상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사랑이요? 아버지가 찾은 건 사랑이 아니라 불장난이고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존중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혼 소송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할 거예요. 아버지의 불륜 증거 모두 엄마에게 전달했어요. 법정에서 봅시다. 현수는 주먹으로 벽을 한 번 치고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며 재민의 가족이라는 성벽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 후 재민은 법원에서 온 조정기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윤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정 날짜 나왔어요. 곧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곧 당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요. 윤희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축하해요. 새로운 시작이네요. 제가 특별히 좋은 선물을 준비할게요. 이제 정말 사업 파트너로서 기쁘네요. 재민은 문자를 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가 얻을 자유가 영원한 몰락으로의 초대장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정 당일, 재민은 법원 앞에서 정아, 현수, 보람을 봤습니다. 세 사람은 재민을 투명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조정실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은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두 분은 법적으로 남이 되셨습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정아는 망설임 없이 현수와 보람의 팔짱을 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민은 혼자 자리에 남아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닌 영원히 혼자인 고립이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심장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윤희가 정해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자축했습니다.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우리 사업 같이 멋지게 시작합시다.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 윤희도 잔을 들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재민이 아닌 휴대폰 화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급한 문자가 와서요. 계약 관련해서요. 재민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남남이 되셨으니 더 홀가분하게 투자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곧 연락드릴게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의 태도에서 미묘하고 차가운 거리감이 노골적인 사업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재민은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희는 등산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 문자에도 늦게 답했습니다. 재민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가족 문제로 좀 다음에 갈게요. 사업도 정신이 없네요.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은 저를 믿으시죠? 재민은 불안해하면서도 그녀의 변명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윤희는 재민에게 또다시 사업 자금 명목으로 8천만 원 추가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재민 선생님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마지막 계약금이거든요. 지금 이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한 달 안에 바로 돌려드릴게요. 이 투자가 성공하면 우리는 부자가 될 거예요. 우리 미래를 위한 마지막 모험이에요. 재민은 이미 재산 분할로 빠듯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열어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것은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줄 유일한 끈이자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응조리며 최후의 돈을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그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금 직후 윤희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불길함에 휩싸여 등산 모임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 씨 그 사람 잠적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투자금 받고 연락 끊는 수법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모임에도 피해자가 몇 명 더 있어. 재민 씨도 당한 것 같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재민은 자신이 철저하고 잔혹하게 이용당했다는 뼈아픈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그는 홀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절규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왜 그녀를 믿었지? 내 모든 것을 잃었어. 며칠 뒤 재민이 살던 아파트 현관문에 압류 통보서가 붙었습니다. 윤희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발생한 대출 이자가 연체된 것이었습니다. 재민은 충격으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던졌지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막대한 빚, 그리고 집을 잃을 위기뿐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거실 바닥에 쓰러져 통보서를 쥐고 통곡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영원한 파멸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재민은 변호사 최규태에게 연락했지만 재민아, 증빙이 없어. 차용증도 없고. 네가 맹목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빚을 진 거야. 자업자득이다. 집이라도 지키려면 당장 일을 시작해. 몸이라도 팔아야지. 규태는 냉정하게 조언했습니다. 재민은 절망에 빠진 채 자신이 새 출발을 위해 샀던 고급 양복과 골프채를 중고 거래 앱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이 만들어낸 흔적들이었습니다. 구매자들이 현관으로 찾아와 물건을 가져가고 현금을 건넬 때마다 그는 자신이 자유가 아니라 비참한 몰락을 선택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한편 정아는 자녀들과 함께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작은 카페를 오픈하는 계획을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테이블 위치와 인테리어 컨셉을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현수는 자금 조달을 돕고 보람은 SNS 홍보와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새로운 가족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협력 속에는 재민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아는 카페 주방에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배합 비율을 적으며 계속 맛을 조정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정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내가 버텨야 아이들이 산다. 내 이름으로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겠다. 나는 이재민의 아내가 아니라 오정아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강한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최규태의 조언에 따라 독서실 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청소를 하고 퇴근 후에는 빌딩 청소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20시간의 노동과 4시간의 수면으로 채워졌습니다. 양손에는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고 무릎과 허리는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일해야 해. 빚을 갚아야 해. 생존해야 해. 나는 벌을 받는 중이다. 카페 오픈 첫날. 재민은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앉아 정아의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아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현수와 보람이 서빙과 계산을 돕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바쁘지만 따뜻하고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밝은 오라가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재민이 평생 꿈꿔왔으나 스스로 내던진 잃어버린 낙원이었습니다. 재민은 그곳으로 걸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땀에 젖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그 따뜻한 공간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구부정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봤습니다. 손에서는 퀴퀴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놓친 것은 일시적인 설렘 때문이 아니라 평생의 신뢰, 삶의 질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가장 견고했던 울타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아는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일어섰고 자녀들과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갔습니다. 이혼은 정아에게 파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재민은 버스 정류장에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 단체 채팅방 목록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 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서실 관리와 빌딩 청소 일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아의 카페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며 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정직한 커피, 다시 피어난 여성 사업가의 삶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손자를 안고 환하게 웃는 정아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재민은 편의점에서 그 신문을 봤습니다. 그는 신문을 덮고 자신이 속해 있던 세상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새벽 독서실 관리와 오후 청소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의 가계부에는 오직 생존 비용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민은 SNS에서 손자의 첫 생일잔치 사진을 봤습니다. 정아와 현수, 보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는 정아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민은 사진 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민은 은행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 저축 통장을 열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63세에 다시 시작한 10만 원짜리 저금. 1년 동안 모인 돈은 1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 통장을 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1억 6천만 원과 30년의 삶을 계산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말 오후 재민은 청소 일을 마치고 정아의 카페 앞을 다시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가족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정아, 현수, 보람이 손자를 안고 축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재민은 유리창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유리 한 장이 따뜻하고 밝은 세계와 차갑고 어두운 세계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는 비참한 실패자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민은 낡은 책상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일시적인 설렘이 아닌 평생의 신뢰, 삶의 질서, 그리고 가장 견고했던 울타리였음을 마침내 그리고 영원히 인정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영원한 후회를 얻었습니다. 재민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모레도 다음 주도 내년도 똑같을 것입니다.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내 행복을 파괴했어. 텅 빈 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의 욕망을 쫓아 평생의 지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그가 죽는 날까지 끌어안고 가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는 파멸을 선택했고 그 파멸의 고독 속에서 영원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벌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순간의 욕심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재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무거운 교훈으로 남깁니다.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야 보인다고 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